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뭘 보고는 싶은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코너, 두 분의 팝콘 각독에 함께합니다. 주말은 팝콘각. 오늘도 교수 겸 방송인 썬킴 씨,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YTN에서 20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2차 1대1 마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가 7, 8천 명이었는데 네.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올리시면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실 거예요. 예. 어차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콘텐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매주 썬킴 교수가 옛날 영화를 가져와서 대결에서 이겼다. 오늘 박지희 아나운서가 전략을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오래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뭐 우주 관련된 네. 그 스타워즈 이런 거 아주 옛날 영화 갖고 온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에게 맞는 영화를 한번 고심해서 골라봤는데 아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주 청취 연령이 40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게 아닌가요? 옛날 영화라뇨. 저희 아재들이 그냥 즐겨 봤던 영화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제 또래보다 저보다 이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더 잘 통하거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지희 씨가 오늘 주제 어떤 영화를 다룰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네,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로 한 발짝 내딛었다 볼 수 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정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감동이 남아있는 오늘의 주제는 우주 영화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 너무 올드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거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죠. 최신 영화로 선택하게 도와달라고. 이런 또 숨겨진 또 꼼수가 있었구나. 네, 설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언론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던데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거의 그렇죠. 마지막까지 성공 거의 다 됐다. 내년 5월이면 충분히 2차 발사하면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네. 댓글에 박누리호라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이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박누리여가지고. 누리호. 네, 누리호가 저렇게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또 벅차오르더라고요. 본명이 그럼 박누리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명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박지희도 하늘로 뻗어나가야 될 텐데. 지구를 떠나는 건데 그러면. 네. 박지희 씨 뻗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리는 순수 우리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려라 이런 겁니까? 세상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세상.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 온누리 이제 온 세상. 새누리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그 별명이 박누리당이었던 적. 박누리당. 새누리당이 있던 시절에. 새누리당 있던 시절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우주에 관한 영화니까 우주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실제로 공상과학기관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로 우주 생활을 한다거나 우주에 나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왜요? 우리 저랑 동갑인 일론 머스크가 2024년까지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 화성 보낸다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예. 신뢰할 수 있는 말인 거죠. 2024년까지 화성 여행을 지금 준비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 근데 우주에 가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가도? 외계인과 만나야죠. 외계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올 6월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6월 25일에 미 정부가 아주 공식적인 그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UFO가 뭐라고 할까 약간 그 헛거 착시 현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실존하는 물체는 맞다라고 공식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긴 했죠.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으면 그 우주가 너무 이 낭비가 아닐까요?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그러니까 지구에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좁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궁금하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썬킴 씨는 우주 가서 외계인 만나보고 싶고 박지희 씨는 뭘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데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어요. 뭐 다 깜깜한데 뭘 구경해요? 아니 왜냐면 그냥 다 깜깜해요. 지구도 보고 지금 네. 저기서 보면 되지. 아니죠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한 바퀴 돌고 싶다. 한 바퀴 도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시간을 떠나가지고 네.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박지희 아나운서? 얼마나 걸리죠?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것이 편도가 5억 6천이에요, 우리 돈으로. 네. 돌아오는 거는 그냥 무료라고 하는데 아 돈이요? 그 편도 티켓이 화성까지 가는 게 5억 6천.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5개월. 문제는 돌아올 수는 없어요. 돌아올 수 없다고요? 화성이 살아야 돼 그냥.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지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안 나가겠습니다. 지구가 좋죠. 그럼요. 네. 그 구태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이 작가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네. 약간 출발할 때 뭐 잘못되면 또 짜증내고 나가서 뭐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아니 뭐 저에게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게 있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년 떨어진 그런 행성에 다녀오면 그 행성을 이동형 행성 뭐 행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이런 거 갈 수 있나요? 안 갑니다. 아니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 지금 그 달의 지금 땅을요. 네.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다고요? 그 달 대사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오. 거기 들어가서 일정 금액의 돈을 입금을 하시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평의 땅을 진짜로 분양을 해줘요. 오.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예, 저도 봉이 김선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자, 그럼 본격적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박지희 씨는 어떤 영화 갖고 왔습니까? 저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 영화 아바타. 2009년도가 옛날이구나.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남자친구하고 처음 손잡고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20살 때.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작이기도 하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뭐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아바타 2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13년 만이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려면은 한 번 더 이제 이 아바타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지고 한 번 더 와봤고. 보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바타의 배경이 이제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어서 살기 힘들어진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행성을 막 찾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판도라라는 행성을 발견을 합니다. 인류가. 그래서 인류가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미 그 판도라 행성에는 나비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외계인. 네, 외계인들. 그래서 그 나비족의 DNA와 인류의 DNA를 결합을 해가지고 나비족과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비족이라는 원주민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제이크 설리라는 다리를 잃게 된 군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잃게 된 군인이 아바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제 그 아바타의 그 나비족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게 되면서 인류는 원래 그 나비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러 간 건데 이 제이크 설리가 그 나비족하고 뭔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네. 그 뭐 분신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아바타라는 단어로 그 네. 이후로 막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예.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오늘 썬킴 씨가 갖고 온 영화는 뭡니까? 저는 좀 최신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이 또 우주 영화의 대가죠. 리들리 스캇 감독의 경남 마산이 아니라 마션 화성을 준비했습니다. 화성인이죠. 저런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은 아직이가 아니에요. 그 패러디 영화가 있다니까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안 하면 안 되죠. 꼭 해야 되죠 그런 거. 패러디 영화가 있어요. 마산이라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 뭐라고 할까 우주판 로빈슨 크루소 생존기라고 하는데 맷 데이먼 원맨 쇼였어요. 아시다시피 나사의 연구원으로 이제 그 화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모래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홀로 남겨집니다. 예. 맷 데이먼 혼자만. 예. 문제는 벌써 이 동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떠난 상태예요.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이제 맷 데이먼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동료들도 알고 나사 측에서도 알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첫 번째 갈등이에요. 벌써 2개월 동안 그 지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동료들이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맷 데이먼을 픽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료를 무시해버리고 나만 살자 지구로 갈 것인지. 이 동료들은 다시 턴해가지고 맷 데이먼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200일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200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편집해 주십시오. 예. 200일. 네. 200일이 걸려요.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왜 제가 생방송 욕을 합니까? 예. 200일이 걸리는데 지금 화성에 남아있는 그 식량은 한 30일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급자족 해야 되는 텐데.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마침 맷 데이먼이 식물학자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종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시감자를 심어서 재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화성 감자는 맛이 어떤가 뭐 그런 거 유행을 했었죠. 화성판 삼시세끼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 그럼요. 네. 그 삼시세끼 계속 감자만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감자 먹는 거예요. 한 200일 동안. 예. 근데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극적인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예. 일단 클라이막스가 돌아오잖아요, 동료들이. 예. 이제 모선은 착륙을 못해요, 화성에. 그럼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맷 데이먼이 상승선이라고 하는 푹 튀어 올라가는 그 우주선이 있거든요, 1인용. 그걸 타고 올라가서 우주 공간 안에서 손에 손 잡고 동료와 우주 공간에서 도킹을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이 너무 클라이막스라서 남자인 저도 울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이 작가님도 보셨잖아요, 마션.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구나. 왜냐면 제가 2015년도에 마션을 보다가 잤어요. 왜요? 몰라요. 약간 그 센티멘탈이 없으시네요. 아니, 저는 원래 공상각, SF 이런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려워서.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좀 싫어해요. 아니 예. 마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경이 화성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말 한 명의 무인도에서 서바이벌하는 그런 영화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인도가 아니었죠. 어쨌든 우주였잖아요. 우주가 좀 화성인데? 어쨌든.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잤어요. 자서 끝에 마무리를 중간에 보다가 자서 마무리를 못해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뭐 예. 우리 이 작가님 BBC 다큐멘터리만 보셔야 되겠네.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아바타도 그렇고 마션도 그렇고 이 두 영화 자체가 뭔가 우리가 우주 영화라고 하면 일단은 좀 무겁고 어렵고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막 무슨 뭐 과학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게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냥 재미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마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건데 그렇죠. 리들리 스캇 감독이 이게 88년도 아카데미상 그 최우수 작품상이고 골든 글로브에서 코미디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을 이 뭐랄까 코미디로 승화를 했어요. 그 코드가 뭐냐면 떠난 동료가 자기가 듣던 음원 파일을 화성 기지에 남겨놨는데 약간 노땅 노래들이에요. 다 70년대 때 디스코.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Turn the beat around, I will survive 이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그 즐거운 노래를 트니까 저렇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구나. 재밌게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에 히트를 쳤던 음악들이 이 영화에 다 나온다. 다 OST로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 네. 박지희 씨가 이제 극장에서 봤다니까 네. 이게 TV랑 보는 거하고 극장에서 보는 거 다르죠? 네, 저는 그래픽. 그리고 당시에 그 3D로 어. 안경 쓰고 봤거든요. 안경 쓰고 네. 예.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이게 13년 전 영화니까 사실 지금 보면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 다시 봤는데. 다시 그래서? 볼 때는 3D 안경 없어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냥 봤죠. 네, 그냥 집에서 봤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어. 네. 집에서도 3D를 볼 수 있나요? 아니. 집에서 3D로 본 게 아니라 극장에서 3D로 보고 집에서는 그냥 이제 2D로 봤습니다. 예, 하여튼 문제는 없다 보는데. 네, 문제 없죠. 보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근데 너무너무 극장에서 아름다워요. 3D 네. 안경을 끼고 보면 확실히 멋있고 달려 보였다. 그럼요. 네.
그럼 평상시에도 3D 안경을 좀 끼고 다니. 제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이게 또 그게 다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유, 이게 3D가 됐을 때 또 두려움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은 그냥 라디오에서 전설로 남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목소리 들을 때가 가장 멋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이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네. 과거처럼 목소리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지금 작가님이 불리하죠. 요 팝콘각 이것이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봤는데 이 작가님만 잘 나왔어요 화면에. 이렇게 뽀샵해주지 아니, 뭐 않으면 메인 카메라니까. 음. 예, 메인 카메라. 아니 그리고 이게 썸네일도 되게 멋있는 사진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 작가 어디냐고 찾는다고. 네. 요거 그 아바타 개봉했을 때 우리 박지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명대사 있잖아요. 네, I see you. 네. 그 당시에 그 연애를 했던 연인들 사이에서 정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래요? 아이고 자기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작가님 그때 연애를 하시면 안 되었나? 아니 2009년에 2009년에 결혼하셨을 때 아닙니다. 아닌가요? 결혼 한참 뒤에 했고 어. 2009년에 그녀랑 딱 헤어졌을 때네요. 아 이런.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부르실 때. 예, 그렇네요. 네, ICU 그 많이 했죠. 우리 박지 아나운서도 많이 했죠. I see you. 네, Do I 그쵸. see you?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너무 많이 해서 짜증냈던. 예, 근데 이 아바타가 또 뭐 볼거리도 화려했습니다만 안에 또 깊은 내용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뭔가 그 두 가지 플롯이라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 갈등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과연 그 나비족들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마음이 급해요. 아니 뭐 대화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무기 있으니까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군인들과 손을 잡고 이제 정부를 약간 이제 빼줬던 것으로 저희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아바타의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나비족의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제이크 설리가 중간에서 갈등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쳤습니다. 항상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마션에는 사랑 얘기가 없어요. 감자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감정가 어떠세요, 너? 근데 여기 이것도 약간 뭐 맨 마지막 장면이 약간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이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구조가 되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서 생중계가 되는데 영화상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등 그걸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딱 구조되는 순간 전 지구인들이 와 살았다. We are the world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공상과학 영화, 뭐 SF 영화 예. 이런 것들이 이 자체로도 뭔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지 우리 삶에서 볼 수 없을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같이 그리고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승자가 마지막 OST를 이제 틀 텐데 썬킴 씨는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이 영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Hot Stop, Turn the Beat Around 7, 80년대 때 그 디스코 음악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딱 나오는 노래가 글로리아 가이너의 I Will Survive. 요거. 진주 노래 아닙니까? 이게 아직이가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딱 엔딩 크레딧 나오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관객들이 빵 터지고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노래다. I will survive. I will survive. I will survive. 예, 그래요. 이제 방송국에서도 살아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개편이 언젠가요? 여기도 전쟁입니다. 아주. 예. 예. 그 사실은 타 방송국 진행자 바뀌는 것도 신경 쓰고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전쟁터인데. 예. 네. 박지 씨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썬킴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I See You. 네, 레오나 루이스의 네, 지금 들리고 있죠. 이게 이제 영화 아바타에서 I See You가 나비족의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여자 주인공이 우리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말하던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신의 내면을 본다, 당신의 마음을 본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그냥 인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는. 네,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이 나비족과 지구인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죠? 그 언어를 서로 배워요.
나비족의 언어도 있고 그 안에서 당연히 영어를 쓰는데 네. 서로 이제 언어를 배워가지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때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솔직히요. 네? 외계인 ET조차도 영어를 쓰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라이언 킹 보면 사자도 영어 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네. 네, 뭐 왕국 공통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이제 한국의 문화가 더 발전하면 네. 한글을 배우는 한국말을 배우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자 지금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는데 볼까요? 아이리스님이 인생 영화 아바타, VIP 정원님 아바타 최신 영화 아닌가? 이호석 MB 아바타 이거 뭐 말입니까? MB 아바타 누구죠? 김학연 씨께서는 마셔는 감자 키우는 농경 영화. 우주 공상과학 영화 아니라 농경 영화다. 네. 구름커피 한 스푼님 오늘은 아바타로. 홍길동 음악은 아바타가 좋네. 존 K님 ICU 음이 좋네. 네. 계속해서 아바타가 오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아바타 계속 네, 올라오고. 이제 더 이상 의견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40, 50대 중장년층은 지금 YTN TV 토론회를 보고 계시고 젊은 층들은 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나 봐요. TV 토론회 매일 하면 좋겠네요. 근데 박기 씨가 저희 두 사람이랑 계속 방송하면서 네. 자신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강조했는데 문자로 3093님 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까지 알면 아재 인증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재라니요. 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게 아재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명이 빠졌거든요. 아니, 빠졌죠. 예. 아니 그 두 분은 국민학교 다니셨죠? 소학교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네. 저는 그렇네요.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네요. 네. 네, 그래서 아바타 2가 또 이제 내년 초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수중 세계를 또 그렸대요. 아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포세이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아바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따가 엔딩 때 박지 씨가 선곡한 아바타 OST ICU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이 작가님. 예? 아시죠? 뭘요? I see you. I see you. 저 다음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개편 때.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썬킴 씨,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